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배달앱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이제 냉장고 한쪽에 가득 붙여놨던 음식점 전화번호들 추억 속 한 장면이 됐습니다. 아직도 전화가 편하다는 분도 물론 있지만 이제는 배달앱만으로 운영하는 식당도 있고요. 주문부터 결제, 배달까지 해주는 이 편리함이 일상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배달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소비자도 업주도 이제 불만이 나옵니다. 올 들어서 민간 배달앱 주문이 팬데믹 때보다는 21%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거리두기 해제 영향도 있고 또 배달 대신 포장으로 돌아서는 소비자들도 많아져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매출이 줄어서 민간 배달앱 측에서는 10월부터는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반발이 큽니다. 이런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공공 배달앱 대구로가 있죠. 벌써 출범 1년이 됐습니다. 민간 앱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대구로 이야기 오늘 시사 초점에서 들어보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8월 17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장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서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져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도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한낮 최고 기온 안동 30도, 영주 29도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대기질도 깨끗해져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영주시가 다음 달 5일까지 2023년도 지역농업 기술개발 및 신소득 장목 실증시험을 위한 지역농업 협력적 기술개발 연구 실증시험 연구과제 제안서를 접수합니다. 참가 자격은 시와 업무 협약이 되어 있는 협력기관과 관내 농업인, 장목반이며 농업 현안과제 해결이 중점 발굴 사항입니다. 시와 협약이 되어 있는 연구기관은 국립산림약용자원연구소, 국립산림치유원, 소백산 국립공원 등 7개 기관입니다. 제출된 연구과제 제안서는 실무 담당자와 실용농업기술개발협의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순쯤 선정되고요. 선정 농가는 묘목이나 종자 등 연구개발 재료 지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과제 제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기술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26도에서 29도 분포로 울진은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지만 다른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물결도 최고 2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겠지만 주말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포항 일대 해안에서 독성이 있는 해파리가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27일부터 경북을 비롯해 부산, 울산, 강원 해역에 노무라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발령했는데요. 제주 동부 해역에서 출현한 해파리가 난류를 타고 부산, 강원 해역에 바로 유입돼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알려진 노무라입깃 해파리는 큰 개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피서객 여러 명이 한 번에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4일 포항 북구 흥해읍 오도리 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하던 12명이 해파리에 쏘여서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같은 날 남구 동해면 흥완해수욕장에서도 물놀이하던 1명이 해파리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산과학원은 물놀이 중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물놀이를 멈추고 물 밖으로 나와서 수돗물이 아닌 해수나 식염수를 이용해 씻어내고 통증이 심하면 반드시 바로 병원에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약한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낮은 22도, 습도는 10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동풍이 불면서 1에서 2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 119 안전센터 대원들이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등산객을 안전히 구조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3시쯤 성인봉을 등반하던 관광객이 발목을 다쳐 움직일 수 없다고 울릉 119 안전센터에 신고를 했는데요. 울릉 119 안전센터 대원들은 신고자를 발견한 후 발목 부상으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 응급처치 후 들것을 이용해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30도에 가까운 무더운 날씨에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 대원들이 이동하는 데 무척이나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대원들의 수고 덕에 신고자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고 덕분에 진료를 잘 받고 있다며 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울릉 119 대원들은 구조자의 응원 문자에 피로가 싹 풀렸다며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수요일에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이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대구시 얘기인 듯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시민 단체들이 얘기하는 건 보면은 지금 대구시가 알짜배기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 부동산 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꼴을 좀 보여주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7월 14일 발표한 임기 내 1조 5천억 채무 상환을 위해서 네네. 유휴 또 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 이런 대구시의 계획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대구시가 건당 기준가액 100억 원 이상인 건물과 토지 241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또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달서구 성서 행정타운 여기와 북구 칠곡 행정타운 이 부지 매각을 고려 중이다. 이게 좀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복지시민연합 이게 어제 이제 성명을 냈는데 네. 뭐라고 했냐면 대구시가 언론 인터뷰에서 100억 원 이상 공공시설 가운데 매각할 만한 게 달서구와 북구의 행정부지 타운밖에 없었다. 근데 방치되고 채무 발행에 따른 연평균 이자가 400억 가까이 되기에 현재로서는 매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2천억 이상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대구시 말대로 매각할 게 달서구와 이제 북구의 행정부지밖에 없다면 애초 이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2천억 확보 근거가 뭐였는지 처음부터 의문스럽게 그지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뭐 자산 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민간 개발업자가 사지 않기 때문에 뭐 알짜배기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좀 자본력이 있고 정보력이 높은 뭐 서울이나 뭐 다른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가져가서 땅 부자만 배불린 꼴이 되는 게 아니냐 예. 이 우려를 좀 내놓고 있는데 예. 뭐 이 대구시 의회에서도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가 어떻게 좀 반응을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네. 뭐 이것도 하여튼 지켜봐야 될 일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다음 키워드로 가죠. 네, 수돗물 갈등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대구가 지금 이 구미하고도 지금 이 먹는물 때문에 대립각이 있는데 이게 좀 더 커지고 있나 봐요. 홍준표 시장이 구미하고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해서 뭐 주고받기식으로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네네.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수돗물 공급을 둘러싼 대립이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이제 대구시가 구미시에 대구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어제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구미공단의 오폐수 대응 강화, 또 구미 5공단 무방류 시스템 도입, 뭐 이거를 구미시에 요청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대구시의 공문 발송에 앞서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라고 있었냐면 오염의 원천인 구미공단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구미시장에게 읍소해가면서 식수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구미공단 폐수 문제는 앞으로 쟁점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선전포고한 식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구미시와의 갈등이 증폭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네. 대구시가 이제 전체 식수의 70%를 낙동강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가운데 구미공단이 1일 뭐 18만 톤의 폐수를 발생시켜서 낙동강 상류 폐수 배출량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구미 공단을 향해 이거 제대로 좀 챙겨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낙동강 환경 보전과 식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기존 구미시 지역 내 전체 산업단지에 대해서 오폐수 정화 시설을 보강하고 또 구미 이 국가 산업단지에 화학공장과 유동물질 배출 공장이 입주할 수 없도록 해라.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뭐 구미시가 어떻게 좀 반발하면서 다시 또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대구 시민들이 상류인 구미공단의 오염원 배출로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임에도 낙동강의 식수를 얻기 위해 굽히고 인내해 왔다는 게 홍준표 시장의 설명이었거든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하고 대신에 안동댐 일급수 그렇습니다. 댐물을 가져오는 네. 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그런 발상 전환으로 대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는 사실은 계속해서 관심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감염병 공조입니다. 아, 빌 게이츠가 어제 왔죠, 우리나라에. 그렇습니다. 예. 국회를 먼저 이제 방문했어요. 네. 국회에 방문해가지고 예결위 회의장에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네. 연설을 통해서 의원 한 80여 명이 앉아 있는 가운데 연설을 해서 그 현장을 국회의원들도 김진표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네. 지켜봤는데요. 예. 이 빌 게이츠 비랜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직 이 기본적인 접종을 받지 못해 전 세계 아이들이 2,500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이 기본적인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경제 보건 분야 강국인 한국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이 보건 분야 글로벌 펀드 조달 회의를 개최한다면서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한 지역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어제 보면은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있었고 박홍건 민주당 원내대표도 있었는데 다음 경청하면서 메모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게이츠 이사장이 연설을 마치자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서 박수를 보냈고 연단에서 내려온 게이츠 이사장은 김진표 국회의장 등과 악수를 한 다음에 국회 로텐도어 앞 계단으로 이동해서 참석 의원들과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김진표 의장 초청으로 빌 게이츠 공동 이사장이 국회 연설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보건 의료 이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제 국회와 정부와 빌 게이츠 이사장, 그러니까 이 재단과의 협력 관계가 더 두터워질 거다 이런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만났나요?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빌 게이츠 이사장을 만났어요. 네. 빌 게이츠 이사장이 용산 청사에 방문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한국 정부를 대표해 우리나라가 수준 높은 바이오 헬스 기술을 계속 구축하면서 세계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게이츠 재단과도 내실 있는 협력 관계를 갖고 싶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이 접견에 앞서서 우리 외교부 또 보건복지부와 게이츠 재단 간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라고 또 대통령실이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양측은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 협력과 글로벌 펀드, 또 전염병 예방 백신 연합 같은 보건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세계의 보건 회복력 강화, 또 건강 불평등 해소에 힘을 보태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게이츠 이사장도 윤 대통령 만나가지고 많은 선진국과 글로벌 보건 증진을 위해 함께 일할 기회를 얻었고 한국은 이 과정에서 아주 훌륭한 파트너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210억 원입니다. 210억 원. 무슨 돈이죠? 큰 돈인데. 큰 돈이죠. 네. 최대 210억 원이 지원이 된다는 건데요. 지금 전국을 보면
뭐 대도시 같은 데는 인구 감소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여기저기 네. 인구 감소한 지역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지역도 뭐 대구, 경북도 아, 예외는 예.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 89곳이 뭐 올해부터 내년까지 12억에서 210억 원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받게 됐어요. 네.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서 10년간 매년 1조 원을 지원하는 이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배분되는 거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이게 이 10년간 매년 정부 출연금 1조 원을 재원으로 지원이 되고요. 기초자치단체 75%, 광역자치단체 25%의 이 재원을 각각 배분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7,500억 원이 지원되고 내년부터 1조 원이 배분이 되는 건데요. 투자계획 평가 5개 등급에 따라서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에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최대 금액을 받는 기초자치단체에 보니까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이런 인구 감소 지역 4곳과 네. 관심 지역인 광주 동구 지역 등 모두 5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되는 거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전남에 882억 원, 경북에 847억 원, 강원 602억 원, 또 경북에 560억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돈이 좀 어떻게 보면 잘 쓰여야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요. 각 이 평가단이 사업의 우수성과 계획의 연계성을 이거 따져가지고 투자 계획을 평가한 거거든요. 이미 결정이 다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 환경을 분석해서 산업,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관광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발굴했어요. 네.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세금이니까 그렇죠. 잘 쓰여가지고 인구 감소 지역, 이 지방 소멸을 좀 막을 수 있는데 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네, 다시 돌아가고 젊은 사람들을 유입하는 방안들, 네, 창의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게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하나 볼까요? 네, 좀 재밌는 상황인데요. 네. 염소 투입입니다. 염소를 어디다 투입한다는 거예요? 네, 염소를 산불 우려 지역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네. 지금 유럽 남부가 이상고온으로 산불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스페인에서 양과 염소가 산불과의 전쟁에 투입이 된 거예요. 동물 염소요? 네, 염소. 왜요? 그러니까 이 도시와 녹지의 경계에 있는 들판에서 염소나 양이 풀을 말끔히 먹어 치우게 해서 네. 이른바 천연 방화대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네. 탈 게 없게 만드는 거죠. 이런 풀을 다 뜯어먹어서 산불이 번지지 않게. 그럼 멀리 보면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사실은 도시와 농촌의 경계선상이라 하면 네. 그렇게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는 그런 곳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녹지를 조금 천연 방화대로 만들겠다 이런 거고 이게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쓰였던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산불이 너무 나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급해서 지금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 이런 곳에 보면 양과 염소가 수백 마리 동원돼서 들판에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지만 어쨌든 잘 임무를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키워드 뉴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요일 현장 리포트는 포항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다윤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 소개해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네. 먼저 아동 청소년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이 맞춤형 교육과 또 체험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이제 여러 지자체에 있는데요. 각 지역 센터마다 특징이 있는 교육들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네. 포항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지난 6월 환호동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관 1층으로 이전했는데요.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남자의 생식 기계는 무엇일까요? 여자의 생식 기계는 뭔가? 정답! 정치원 박수! 그래서 초음파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음경이 보이면 남자이구나 하고요. 보이지 않으면 여자이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100%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자, 다음은
12살 신동훈이에요. 상교육받으러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정당 난자가 왜 쌍둥이가 되는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세포 분열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재밌고 좋았어요. 4학년 박은성입니다. 되게 신비로웠어요. 생명의 탄생이란 게 처음엔 잘 몰랐는데 배우고 나서 딱 알고 나니까 신비로웠어요. 체험인데 아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신기했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아기를 안는 게 그렇죠? 네. 선생님도 친절하셔서 재밌게 수업 들었던 것 같아요. 2학년 박선빈입니다. 성교육 배우러 왔어요. 저가 태어났을 때 이런 기분인가 생각했어요. 아기가 좀 무거웠어요. 2학년 한서아입니다. 엄마가 되어서 아기 체험을 해봤는데 그게 인상 깊고 재밌었어요. 아, 나중에도 이걸 기억할 만큼 아이들 재밌게 하네요, 요즘. 그러니까요. 이제 또 학생들이 그 태아 발달 모형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 자라게 됐는지 이해했고요. 임신 체험복을 직접 입어보고 또 신생아 인형을 안아보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대한 소개 센터장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포항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센터장 정태영입니다. 포항시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전국 청소년 성문화센터 협의회 한성협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청소년 성문화센터 산하에 57곳의 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47곳은 포항센터처럼 체험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0곳은 버스를 개조해서 만들어진 체험관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가까운 센터 로는 대구에 2곳의 센터가 있고요. 울산에 하나, 포항에 센터 외에 경북에는 김천에 경북센터, 예천에 있는 경북 북부센터, 이동형 버스까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동 청소년들의 성교육 전문 기관입니다. 2010년에 육거리 포항 YMCA 건물에 개수해가지고 운영하다가 올해 포항시 청소년 재단이 위탁하면서 환호동에 있는 포항시 청소년 수련관 1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6월 30일 개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개소하면서 시대의 변화에도 맞추고 청소년 눈높이에도 맞추어서 디지털 교구들을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션 매핑이라든지 시크릿 스크린이라든지 메시지웰 이런 디지털 액자 등을 이렇게 갖추고 있어서요. 다양한 교구들을 가지고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완전히 좀 색다르게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고. 그죠? 맞습니다. 네. 또 이곳에는 그 테마별 4개의 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오늘 방에서는 산모 태동 체험과 신생아 인형 안아보기, 그날 방에서는 사춘기 변화를 확인하고 이제 외모나 성격의 다양성과 그 차이를 존중하는 참여형 게임을 진행합니다. 네. 또 어느 날 방은 디지털 성폭력 상황을 직접 체험하면서 성폭력 퀴즈도 풀어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 좋은 날 방은 차이와 경계, 또 성폭력 예방 등의 주제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센터에서는 이제 찾아가는 성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학생들과 함께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 관련 시설 담당 지도교사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도담센터 지도교사 박윤선입니다. 저희 센터에는 1학년부터 9학년까지 모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방학이어서 시간을 만들어서 성교육 신청자를 받아서 오게 됐어요. 저희 친구들이 아직 어리고 그리고 유튜브나 많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성교육이란 걸 그런 매체를 굉장히 쉽게 자극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 점이 이제 지도할 때도 약간 힘들고 언어 사용도 많이 힘들었는데 성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저희 시대 제 나이로 가리키기에는 이게 약간 다가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직접 체험도 해보고 그리고 이게 정말 생활과 그리고 우리 가족 공간이 돼 있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 그 점이 정말 비지도자랑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접근법이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양한 체험이 있었겠지만 저는 아기를 직접 엄마가 뱃속에서 데리고 있었던 그 앞치마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무거운 아기를 몇 달 동안 안고 다닌다 통해서 애들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좀 느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또 이제 여름방학을 맞아 진행한 가족과 함께하는 성장톡톡 프로그램이 접수 하루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이미 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오는 19일에는 청소년 성교육 활동가 겸 작가를 초청해서 청소년 자녀와 소통하는 성교육 북토크 특강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활발히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공항의 강다윤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8월이었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해서 대구시가 민간주도 운영 방식으로 공공 배달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구로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벌써 출시 1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대구로 이석영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로 이석영입니다. 예. 벌써 1년 됐습니다. 예. 지금 이용자 수 거래액 어느 정도 될까요? 예, 대구로는 현재 그 앱 다운로드 수가 55만 8천여 건이고, 가입 회원 수는 26만 7천 명, 가맹점은 1만 2천여이 가입되어 있고요. 현재 실적으로는 주문 건수가 263만 건이고, 누적 총 주문액이 61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네. 현재 그 일평균 주문 건수가 약 8천여 건으로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대구로 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올 3월에서 7월 사이 대구로 월간 평균 사용자 수가 약 13,800명 정도로 대구 시민 약 17%가 꾸준히 대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회원별 연령대를 분석해보면 30대,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최근에 20대 회원 가입률이 있어서 저희도 좀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거리두기 해제되고 나서 그 대형 배달앱들 주문 건수가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 하던데 대구로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야외 활동이 좀 자유스러워지고 또 집에서 활동보다는 이제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늘어남에 따라 주문 수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뭐 대형 배달앱의 경우 이제 주문 건수가 많이 감소했다고 외부에서 발표를 많이 하지만 대구로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거리 제한 두기가 휴가라든가 이런 외부 활동이 확대된 시장 환경을 좀 고려해 본다면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대구 시민들이 대구를 통해 좀 더 즐길거리가 풍성해지도록 주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이를 타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 공공앱을 많이 만들잖아요. 예. 경기도의 뭐 배달 특급이나 전북 군산 배달의 명수 이렇게 잘 나가는 공공 배달앱들이 있는데 처음에 예. 대구로 시작하면서 아마 뭐 그런 배달앱들하고 사실 비교도 좀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 들으셨을 것 같고 걱정의 목소리도 많지 않았나 싶어요. 예, 맞습니다. 네, 1년을 예. 돌아보면 어떠세요? 예, 그 사실 그 대구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늦게 출범을 또 했었고 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또 주변에서 많이 우려를 하셔서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을 좀 가지고 그러게요. 있었는데 네. 사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오픈 전에 이제 시행한 이제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에 앱 다운로드 수가 5만 건이고 주문 건수가 3만 건을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하는 걸 보고 대구 시민이 이제 대구에 대한 높은 관심에 저희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이러한 대구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호응이 입어가지고 현재 전국 공공앱 중에서는 최단 기간 누적 주문액이 100억을 달성하는 가장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에 일단 지역 대표 플랫폼으로 운영되는 대구로 때문에 사실 좀 자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민간 배달앱이 참 예. 그 시민들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써야 돼서 쓰기는 하는데 수수료가 너무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업하시는 분도 쓰는 소비자들도 그 부분에서 불만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대구로 배달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그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는 그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 수수료와 그 코로나에 지쳐 있는 대구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대구 시민의 착한 소비 운동에 동참해서 지역 내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취지 아래서 전년도에 대구시와 함께 출범을 한 배달앱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따라서 민간 배달앱의 경우 이제 가맹점 상단 노출이라든가 배달 권역 설정이라든가 이런 가맹점이 앱 내에 홍보를 추가로 진행하려면
별도의 추가 비용을 많이 부담을 해야 됐어요. 네네. 하지만 이제 대구로의 경우에는 기존 배달앱들보다 저렴한 2% 수준을 적용하였고, 그래서 앱 이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음식 대금을 실시간으로 정산해서 가게 운영 자금에 물꼬를 좀 터줬고, 네. 실시간 광고 서비스인 라이브 이벤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서 가게 홍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이 즐겁게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로가 지난 1년간 운영하면서 가맹점들이 민간 배달앱 대비 약 한 30억 원의 수수료를 절감하는 등이 지역 대표 플랫폼에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구의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구로를 깔아서 쓰고 있는데요. 예, 근데 예.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대형 배달앱이랑 다르게 대구로에 입점하지 않은 가게들이 좀 있다. 그래서 잘 안 예, 쓰게 예. 된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돼요? 아직 그 대구로에 가입되어 있는 가맹점이 부족한 것은 또 다시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이제 가맹점들이 혼자 운영하는 곳이 많고, 또 최근에 이제 여러 주문 앱이 난립하다 보니까 이제 주문 앱 중복 사용의 번거로움 때문에 이제 가맹점주들이 기피하는 등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대구로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은 것 또한 또 저희가 극복해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을 좀 더 확대해서 또 시민들의 기호에 충족시키고, 가맹점과의 각종 콜라보 진행 등이나 가맹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저희가 좀 강화하고 있고요. 네. 또한 이제 매출이 낮은 가맹점에 대한 컨설팅 업무 지원을 통해서 가맹점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과 함께 이제 상생하고자 하는 대구의 취지를 가맹점들분께 좀 이해하시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 유치 활동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네. 또 물론 이제 대구로 홍보 활동을 통해 이제 대구 시민들도 적극 공부할 예정이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배달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 안전 문제가 늘 걱정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준다 하는 것도 우리 대구로가 예. 대형 배달앱하고는 좀 차별화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때요? 예, 일단 그 배달 업무는 사실 저희가 이제 가맹점과 고객분들 연결하는 주요 업무 중 하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제 대구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7월 초에 사단법인 전국 배달 라이더 협회와 이제 업무 협약을 통해 가지고 배달 라이더분의 인식 개선이라든가 건전한 배달 문화 정착을 위해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빠른 배달을 지향하는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라이더들의 안전 보장과 쉼터 제공이라든가 이러한 대구로와 소상공인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에서 저희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구로는 대구시의 예산 지원을 받고 민간 주도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산 면에서 이게 좀 한계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대구시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는 여타 지자체 운영하는 이제 공공앱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는 형태는 동일하지만은 일단 저희 인성 데이터가 이제 대구로 기획, 홍보, 앱 프로그램 개발, 영업이라든가 고객센터 등 대구로 앱과 운영된 전반적인 업무는 저희가 전담을 하고 있고요. 네. 대구시는 이제 대구 시민들에게 이제 대구로를 알리기 위한 각종 홍보 지원 정보 지원 활동하고 대구 시민을 위한 각종 정책 활동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에 따라 저희가 2020년, 23년까지는 이제 총 20억 예산이 지금 배정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대구 시민을 위한 각종 할인 정책의 직접 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혜택이 대구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대구시와 협의된 예산 집행의 또 원칙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 약 한 총 17억의 예산이 투입이 된 상황이고요. 예산 부족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대구로 대출에 있다 전액을 지금 현재 대출하고 있고,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로 대구의 성장에 저희도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오래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8월부터 사업을 확대하셨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디까지 확장하실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쭉 챙겨 놓으신 거예요? 예, 일단 저희가 그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구조 개선과 그다음 부가가치의 또 지역 영역 유출이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시된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는요, 시민 편익 제고를 위하여 일단 앞으로 서비스 운영 영역을 확장하고 대구로만의 차별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고요.
다양한 앱들이 난무하는 현 상황에서 대구로만 차별성이 없다면 또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힘들 것으로 저희도 내다봤고 네. 따라서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대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따라서 대구로 내에서 즐길 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 중점 목표가 된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저희는 이제 배달 앱을 시작으로 올 8월 시작된 이제 식당 예약 서비스와 이제 각종 이제 택시 호출 서비스라든가 대리운전 킥 서비스, 꽃 배달, 뭐 쇼핑몰 등 이러한 다양한 컨텐츠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예약 서비스를 좀 생활 부문에 더욱 확대 시행하고 대구시의 정책 홍보 활동들을 더 강화해가지고 대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구 시민이 대구를 하나만 설치하셔도 스마트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 편의 플랫폼을 성장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올해 지금까지도 계속 가입하는 분들도 쭉쭉 늘고 있다고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예, 말씀을 예. 하셔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 서비스가 또 이렇게 막 다양해지면요. 예. 그만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대구로가 극복해야 하는 과제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네, 맞죠. 일단 네. 그 주문앱의 특성상 일단 이용자와 가맹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대구로는 대구 지역 내 서비스 제공이라는 일단 지역적 한계가 좀 명확한 플랫폼이고 네. 또 규모면에서 일단 이러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 또한 저희 대구로가 또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배달의 이용자 숫자를 늘려 이제 해당 플랫폼이 다른 추가 사업부를 많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대형 배달앱과 건전한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도록 저희가 대구로만 차별성을 부각하고 맞습니다. 대구 시민이 대구를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와 놀거리를 제공해서 네. 대구 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뭐 저희가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이게 그 가장 큰 대구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지금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줄이겠다고 하거든요. 예. 이 부분이 대구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저희들 지금 대구로에서 가장 혜택이 이제 대구 지역화폐 행복페이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하고 행복페이 결제 시 저희가 추가 5%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저희가 제공했고 이 부분이 사실은 대구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가장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정부의 이런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 축소는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저희들도 그만큼 이제 대구 시민들 혜택이 줄어드는 정책이니까요. 네네. 하지만 이제 대구로는 앞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누구나 쉽게 접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더욱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차별화된 각종 서비스와 일단 다양한 이벤트로서 저희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고요. 네. 일단 다만 이제 대구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호응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저 대구로의 성장을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 대구로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생활 편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꾸준히 성장해 가는 이제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 변화 좀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대구로의 이용을 대구 시민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구로 이석영 이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4분으로 갑니다. 더 나은 대구를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시민들 만나보는 시간. 답은 공익과 공동체 답공공. 오늘은 대구시민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공익활동 소개해 주실게요? 네, 오늘은 제가 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공익활동으로 축제를 하나요? 여름 약간 축제라고 생각이 드시죠? 네네네. 네. 공익축제하면 밖에서 막 하는 거 이런 건데. 맞아요. 축제라고 네. 하면 보통 우리가 상상하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에서 이제 부스가 펼쳐져 있고 맞아요. 이런 축제를 많이 상상하실 텐데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축제는 바로 이야기 축제입니다. 네. 이야기 새롭죠? 축제. 네. 네. 사업명은 저희가 공익활동 이야기 주간이라는 사업명을 이제 쓰긴 하는데 네네. 궁극적인 이 사업의 목적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삼소모 여러 가지 공익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의 꽃을 피우는 거 그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러자라는 건가 그렇죠. 봐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센터에서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여러 사업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그런 소통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눌 것인가가 저희가 되게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공모 사업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뭐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형태로 만나기도 하는데요. 2020년부터 사실 뭐 코로나 팬데믹 시작되면서 한 달 뒤에 모이는 것도 힘들어지고 안 됐죠. 네. 만나도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사실 이 미소도 잃어버리고 대화도 잃어버리고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를 때도 네, 있고 그렇다는 표정도 모르고 생각들을 참 많이 맞습니다.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이제 그러면 만나서 다시 대화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상대의 미소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자 이런 취지로 공익활동 이야기 주관을 했었고 그러면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기왕이면 공익활동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아이디어들 이런 얘기들을 해보자 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공익활동 이야기 주간이라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드신 거군요. 네. 올해 2번째입니다. 그죠? 네, 올해 그렇습니다. 네, 언제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원래 계획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이야기 주간에 대구 시민 3명이 모이면 누구라도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한 팀이 자격이 되는 되세요. 거예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3명 이상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총 100팀을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많죠. 지난해에는 50팀이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해보고 인기가 좋았나 봐요. 네, 참여했던 시민들의 이제 호응도 좋으시고 본인도 참여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100팀으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회도 좀 더 많이 생기고 아직까지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네. 3명이 한 팀으로 결성되면 저희가 아주 소액이지만 다가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에 좀 필요한 다가 지원과 그리고 이야기 카드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네. 이야기를 막상 하라고 그러면 사실 뻘쭘하거나 그렇죠. 낯설어서 얘기를 잘 모르는 사람은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풍부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 카드에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인가 뭐 이런 거. 이야기거리들이죠. 그런 것도 제공해드리고 작년에는 사실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현재로서는 오프라인이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너무 코로나가 그렇죠. 재유행이 되고 있어서 맞아요. 상황을 지켜보고 요건 약간 더 병행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도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황 봐가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지난해 50팀인데 배로 늘었어요. 100팀 300명 이상이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이 100팀을 사실 이제 결과는 아름다운데 준비하는 입장에서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힘든 일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100팀의 이야기꽃을 피우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접수 기간이에요. 아, 그래요? 예, 8월 접수 기간도 아주 길게 잡았습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달 정도 잡으셨네요.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야기 축제가 진행되는 시기는 10월이거든요. 10월 10일에서 10월 30일 약 한 20일 정도 대구 지역에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점들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의 곳곳에서 아마 이야기 축제가 10월에는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구 2명 더 정도랑 해갖고 팀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거기 그 택이 되면 어디 정해진 카페나 이런데 가서 맞아요. 우리가 뭔가 공익적인 걸로 이야기꽃을 피운다. 라는 맞습니다. 건 네, 거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펼쳐질 공간 중에 한 곳, 이곡동 마을 카페가 있어서 여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저는 이곡동 마을카페 콩닥콩닥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이상철입니다. 저희 조합원분들이 그 사업을 알려주셔가지고요. 저희는 그 이야기 주간 공간을 대여하는 과정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카페 공간을 대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제공해드릴 수 있는 음료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요즘 뭐 환경이 뭐 대세잖아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도 환경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카페에서는 뭐 리유저블 컵이나 아니면 사탕수수 빨대라든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저희가 뭐 실제로 사탕수수 빨대를 드리거나 해도 참 분리 배출이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고안을 해낸 건 리유저블 컵이라고 해서 내열성이 있는 그런 컵을 사용해서 시원한 음료나 따뜻한 음료가 다 되게 그런 컵을 제작을 해서 회수를 해주시는 분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사용을 하려고 그 제작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뭐 조합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카페를 찾아오시는 일반 손님들도 그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하시고 이제 이런 활용을 하면서 이제 환경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갖다 좀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곳 위치에 다양한 곳들을 정해두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선정된 공간이 저희가 한 9군데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구 지역에 이제 가능하면 좀 분포를 해서 저녁에 구별로 한 군데씩 정해서 이제 선정을 했었고요. 네. 방금 인터뷰에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이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공예 활동을 펼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많은데 저희가 이야기 축제와 어떤 공간을 접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현대사회 굉장히 바쁘고 정보도 많다 보니까 많이 교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인 게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공예 활동에 대한 고민을 이왕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공간을 방문해서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그리고 이제 공간에 선정했던 주요한 특징들이 저희가 예를 들면 제로웨이스트 가게라든가 네네. 혹은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는 마을 기업이나 카페라든가 혹은 뭐 대학교 인근에서 대학생들 청년 세대들하고 소통을 열심히 하는 카페라든가 이런 데를 좀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 한번 방문해 보셔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아마 의미가 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 주간에 참여하는 시민들 또 우리 공익 활동하는 이 공간과 그러면 연결하고 만나고 하는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나오겠네요. 예, 사실 그걸 좀 기대하죠. 네네. 방금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야기 축제 기간은 사실 불과 20일 정도잖아요. 네네. 이게 네. 사업이라는 건 또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사업이 시작될 때 집중됐던 거에 비해서는 계속 집중될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그러면 이야기 축제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좀 뭘 남겨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공간을 찾아서 공간을 연결시켜 드리는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사업은 종료가 됐지만 그 공간에 한번 방문해서 공간과 인연을 닿으면 계속해서 그 공간을 매개로 해서 또 다른 공예 활동을 펼쳐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이어지는 지속적인 걸로. 그렇죠. 그냥 뭐 사람들 3명이서 모여서 이야기하세요. 지원합니다. 라고 끝이 아니라 저희가 굳이 이야기 공간이라는 거점을 찾아서 연결하는 거는 그러한 좀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 공간도 활성화하고 그러면서 마을에 대한 이해 또 공동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이 그런 드는 것들까지 거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야기 카드라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예요? 짜잔,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걸 갖고 오셨습니다. 네. 질문,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3명이서 뭔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이야기 맞아요. 거리가 이거라는 거죠? 네. 저 좀 제가- 보여주세요. 네, 저도. 이런 작은 주머니에 딱 우리 그냥 카드에서 조금 크다고 보면 되는 60개 정도 된 질문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공익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의 공익 활동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오,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진짜 다양하네요. 네, 진짜 다양합니다. 네. 저도 이제 이 카드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이야기 해보세요 하고 하면 참 쑥스럽거든요. 근데 이거 좀 저도 좀 찍어놔야 되겠는데. 네. 제가 이야기 카드 드리겠습니다. 너무 도움 되겠습니다. 네, 도움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네. 그래서 훨씬 이야기를 이제 풍부하게 끌어내기도 하고 네네. 더구나 이런 공예 활동이라는 게 좀 낯설잖아요. 맞아요. 이런 낯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도구가 있으면 네. 훨씬 많은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야기 주간 참여자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협력적 주거 공동체 마음들에 살고 있는 구한나라고 합니다. 저희는 일단 네 가구가 같이 살고 있고 우리가 마을에서 뭘 하면 좋지? 라는 생각으로 좀 이야기 주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좀 많고 그래서 우리가 마을에서 사는 걸로만 그치지 않고 네 가구가 모였으니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야기 주간이 가을이었기 때문에 내년 농사에는 우리가 채소를 수확해서 마을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한테 좀 나눠드리자.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들을 좀 했었어요. 작년에 이야기 주간에 이렇게 나눴던 이야기들로 올해 이제 계속 채소들을 나누고 있어요, 마을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맛있는 커피 마시면서 집과는 다른 쾌적한 공간에서 이렇게 이야기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또 그것도 굉장히 장점이, 그러니까 집에서 반상회 할 때와의 느낌은 완전히 달랐어요. 올해는 마을 텃밭에 대한 이제 평가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저희가 주제를 정하면 되거든요. 공익 활동 이야기 주간에는 저희가 모임마다 이렇게 이야기 도구 카드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좀 그분을 안 것도 있고요. 우리 마음대 사람에 대해서 안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거 하면서 좀 더 공익활동이 뭐지? 되게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고 편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야기하기가. 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사세요? 이번 기회에 공익활동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덕건공 공정옥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상황입니다. 현재 공사 구간 많습니다. 매천로 매천초등학교 삼거리에서 70 나들목 중간 가장자리 차로에서 크레인 동원해 전봇대 작업 중입니다. 팔달로는 만평내거리에서 도매시장 방향 팔달교회 가장자리 차로 막고 다리 난간 설치하고 있고요. 칠성남로 대구역 북편내거리에서 칠성시장 방면에서도 대구역 북편내거리 지나자마자 가장자리 차로에서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도 곳곳에 작업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금호분기점에서 영천으로 가는 4차로에서 노면 보수 작업 중입니다. 이 구간 정체는 없어서 수월하게 지나실 수 있겠고요.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면으론 화원요금소에서 옥포분기점 1차로 따라 청소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대구 수목원이 시민들을 위해서 나무 식별 강좌를 엽니다. 우리 주변의 나무를 알아보고 특징도 배우는 현장학습이라고 하는데 8월 19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아서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강좌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건 무슨 나무인지 꽃 어느 편인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어디 많고 막 이런 거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네요. 관심 있는 분들 대구시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8월 17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